구독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면은 절세, 모르면 세금 폭탄입니다. 세무사님, 오늘 내용은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혼집을 언제 샀냐에 따라서 옆집은 억대 세금을 내고 저희 채널을 잘 구독하신 구독자분께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해석이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 집중하시면 세금이 빵원이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인 동거복량은 유예기간이 딱 주어져 있잖아요. 네. 그 기간 안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어떤 내용이 바뀐 거죠? 일단 혼인학과 관련된 비과세 특례가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혼인학과 같은 경우에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결혼 때문에 2주택자가 돼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 때문에 2주택자가 됐지만 결혼하고 10년 안에 주택을 팔면 먼저 파는 주택은 2주택이지만 비과세 해줄게 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먼저 파는 주택은 그 특례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한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두 채가 다 비과세가 되는 이런 규정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5년 안에는 팔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24년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 안에만 파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당연히 충족은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충족한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두 주택 전부 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게 그 특례의 내용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정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3주택 상태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통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쪽 편이 이미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일시적 2주택으로 네.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가지고 있다가 주택이 하나 있는 여자친구와 네.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해석상으로 남자분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할 때 그 남자분이 예를 들어서 빌라 하나하고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여자분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시는데 먼저 가지고 있던 빌라를 결혼을 한 이후에 이 빌라를 팔면 일시적 2주택하고 혼인합과 특례를 중복으로 적용을 해서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남아있는 거죠. 여자친구의 아파트. 그렇죠. 남자분의 오피스텔하고 여자분의 아파트 이렇게 남아있는데 결혼하고 10년 안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를 해줄게. 이게 종전 규정입니다. 종전 규정. 네. 종전에 이렇게 해석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남자분이 빌라하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상황이죠? 네, 동일한 상황에서 혼인을 하셨습니다. 빌라를 먼저 팔면 그럼 이 부분이 비과세가 될지 안 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는 그거를 팔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오피스텔하고 여자분의 아파트 중에 10년 안에 먼저 파는 거 비과세 되냐라는 부분에서 비과세 안 된다. 이 부분은 안 된다. 논란이 아니고 안 된다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팔아버렸어. 네. 비과세를 받고 하나를 팔았어. 네. 그래서 남자친구도 집 하나, 네. 여자친구도 아파트 집 하나, 네. 각자 하나씩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혼인 합가에 의한 비과세가 안 된다. 남자친구분이 결혼하기 전에 파셨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결혼한 이후에 파셨으면.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판 경우와 네. 결혼하고 나서 파는 경우에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 남자분하고 여자분은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분들이 사실상 같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남자분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줄게라는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죠? 비과세를 받고 주택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면 혼인하는 시점에서 2주택자이신 거죠? 그렇죠. 네. 2주택. 2주택자인 상태이라면 혼인하고 10년 안에 뭘 먼저 팔든 비과세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결혼하기 전에 먼저 팔면. 자, 근데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이 안 팔고 혼인을 했어요. 했어. 그럼 그래서 혼인하는 시점에서 세대의 세체가 됐어. 그렇죠. 그 세대의 세 채를 갖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남자분이 본래 본인이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팔면 이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됩니다라고 말하기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 내가 그러면 어쨌든 주택을 하나 나게 팔고 난 다음에 두 개만 남아 있는데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먼저 파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최종적인 해석을 내린 거죠. 네, 지난 24년 6월에 기재부에서 그 해석이 나왔고요. 그거에 맞춰서 소득세법의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행기준. 내부적으로 국세청이 집행할 때 기준을 삼는 그 기준인데요. 그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삭제가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 그 남자와 그리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혼인을 해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그 혼인합과 특례 적용되는 사례에서 아예 삭제가 됐어요. 이제 혼인합과 특례는 적용을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입장 정리가 된 거고요. 남자친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100%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집이 두 채 있는 남자랑 네. 한 채 있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 세 채가 됐어요. 여기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네. 경우의 수는?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예규가 나오면 채널에서 다시 공유를 할 건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국세청 기본 통칙에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하다라는 통칙이 살아 있습니다. 집행 기준에는 그 내용이 혼인합과 비과세 사례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그 일시적 2주택 관련된 비과세는 가능하다라는 통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비과세가 안 되는 걸로 과세로 추징을 당하셨던 분들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논란이 있지만 가능하다. 네. 우리는 구제해드릴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혹시나 오늘 영상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비과세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실 010-9070-9538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용을 들어보니까 둘 다 결혼을 하면서 내 집 마련하고 열심히 사시는 청춘들인데 미세한 판단 하나 때문에 한 집은 억소리 나는 세금을 내고 그렇죠. 한 집은 세금 빵으로 빵집 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네. 이런 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네.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 100%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려면 내가 결혼한 이후에 신혼집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미 신혼집을 얻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신혼집을 결혼하기 전에 얻어서 세채가 된 상태이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그거를 알려주셔야지. 네. 청춘들이 얼마나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혼인 합가일을 언제로 보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세요. 이런 판단이 세법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돼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일을 합가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주택을 샀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인신고를 조금 미뤄.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합법적으로 법대로
결혼을 했고 내가 뭐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으니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싶은데 세금을 억대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가족관계부에 등록을 딱 하면은 법적으로 딱 혼인이 딱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법적으로 혼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맞습니다.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우리 신혼집 잔금을 치르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혼인신고 치르기 전에 이미 주택을 샀어요. 신혼집을. 그러면 그 종전주택을 팔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셔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아니, 세무사님, 그럼 이분들은 집이 세 채인 상태에서 네. 혼인 합과 특례만 믿고 결혼을 딱 해버렸는데, 네.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일본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네.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해요. 네. 그런데 남아있던 남자친구 주택하고 여자친구 아파트는 혼인 합과 특례 비과세가 안 돼. 네. 이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혼인합과 특례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혼인신고를 좀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혼을 하실 순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특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혼인합과 특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의 그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 혼인합과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혼인 합과 특례는 안 되지만, 그렇죠. 네. 특례가 무려 20가지나 있으니까 네. 그 중에 하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네. 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임대주택도 임대 종료되고 요건을 갖추면 또 비과세를 받고. 또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를 비과세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할 수는 있다. 네. 그러면 남자친구 1번 주택 비과세, 2번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세 번째 임대주택은 일정 부분 또 비과세 혜택.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모두 비과세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세무사님이 정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부모님과 합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거주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이 비과세를 적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세무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풀 절세연구소는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010-9070-9538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